온라인 쇼핑, 이제 뭐 거의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죠. 그런데 우리가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는 바로 그 순간, 사실은 보이지 않는 법이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, 혹시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바로 그 보호막, 한국의 전자상거래법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구매하기 버튼, 정말 익숙하죠? 우리는 매일같이, 어쩌면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버튼을 누르면서 살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 간단한 클릭 한 번에 숨겨진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게요? 생각해보세요. 내가 진짜 좋아하는 아이돌의 한정판 굿즈를 살 때도, 아니면 게임에서 이기려고 아주 강력한 아이템을 결제하는 그 순간에도 이 법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 빼놓을 수 없죠. 열기 전까지는 뭐가 나올지 몰라서 심장이 막 쫄깃해지는 바로 그 랜덤 박스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. 오늘 우리가 특히 주목해볼 부분이기도 해요. 네, 맞아요. 이 모든 거래에는 사실 우리 같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적용되고 있었던 겁니다. 자, 지금부터 이 법이 대체 어떻게 우리의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지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. 자, 제일 먼저 가장 기본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건데요. 바로 내가 지금 누구한테 물건을 사는 거지? 이 질문이에요. 법에서는요, 모든 판매자한테 자기 정보를 투명하게 까라고, 그러니까 일종의 디지털 명함을 항상 보여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. 법에서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통신판매업자라고 불러요. 근데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. 그냥 온라인에서 물건 파는 사장님들은 다 해당된다,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이 법이 딱 정해놓은 첫 번째 규칙이 뭐냐? 사장님, 누구신지 솔직하게 밝히세요. 바로 이겁니다. 법 제13조 1항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. 회사 이름, 대표자 이름, 주소, 연락처.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.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. 공식 사업자 등록번호. 이게 왜 중요하냐?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정확히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거니까요.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. 아니,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싶으시죠? 실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. 꽤 유명한 아이돌 기획사 공식 쇼핑몰이었는데 법에서 꼭 넣으라고 한 대표자 이름 중에 한 명을 쏙 빼놓고 심지어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옛날 걸 그대로 쓰고 있었던 거죠. 이게 되게 사소해 보이잖아요? 근데 만약에 환불이나 교환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는 대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애매하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심각한 위반 행위인 겁니다. 자, 이제 판매자가 누군지는 확인했어요. 그럼 다음은 뭘까요? 맞아요. 그래서 이 상자 안에는 대체 뭐가 들었는데 하는 문제죠. 법은 판매자한테 상품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고 또 정직하게 정보를 주라고 요구합니다. 마치 모든 물건에다가 친절한 제품 설명서를 붙여놓는 것처럼요. 법조항에도 이게 딱 나와 있어요. 핵심은 이거예요. 소비자가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, 그러니까 괜히 헷갈리게 만들지 말고 충분한 정보를 줘서 소비자가 똑똑한 결정을 내리게 하라는 거죠. 근데 있잖아요. 이 정보를 제대로 줘라는 원칙이 아주 재미있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. 바로 랜덤 박스예요. 이름 그대로잖아요. 여러 물건 중에 뭐가 나올지 몰라요. 그러니까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 내가 뭘 샀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상품이죠. 이야, 이 슬라이드는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네요. 어떤 식의 랜덤 박스 업체의 실제 사례인데요. 예전에는 그냥 시계 브랜드 로고 몇 개 띡 보여주고 끝이었어요. 소비자는 대체 어떤 시계가 나올지, 성능은 어떤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죠. 그런데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후에는 어떻게 됐냐? 각 시계의 모델명부터 무게, 제조사, 방수기능, 심지어 시계줄 재질까지 아주 구체적인 정보를 다 공개하게 된 거죠. 바로 이게 법이 원하는 투명성입니다. 이게 뭐 그냥 몇몇 업체의 사소한 장난이 아니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납니다. 2016년 기준으로 이 랜덤박스 업체들 매출을 보세요.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무려 340억 원이 넘어요. 이렇게 큰 시장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버젓이 있었던 거니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. 그리고 정부가 이 사건을 얼마나 심각하게 봤는지는 이 조치 하나로 알 수 있습니다. 공정거래위원회가요, 이 사건에 대해서 역사상 최초로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직접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. 그냥 벌금 좀 내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사업을 잠시 멈추게 한 거예요. 자, 다음으로 넘어가서요. 법이 특히나 더 신경 써서 보호하려는 대상이 있습니다.
바로 아직 판단력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는 미성년 소비자들을 위한 특별한 안전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규칙은 정말 간단하고 명확해요. 만약에 미성년자가 부모님 같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물건을 샀다? 그러면 판매자는 이 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. 알려줘도 되고 안 알려줘도 되고가 아니에요. 반드시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나 중요한 규칙을 어긴 곳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았어요. 아이돌 굿즈 파는 회사 7곳은 물론이고요. 심지어 아프리카TV나 카카오 같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기업들까지 이 취소권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제재를 받았습니다. 법이 그냥 정보 잘 주세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. 공정거래위원회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상품 종류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알려줘야 하는지 아주 촘촘하게 규칙을 만들어놨습니다. 온라인 쇼핑에서는요, 바로 이 디테일이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는 거죠. 이 사례를 보면 진짜 확 와 닿으실 거예요. 한 엔터테인먼트 쇼핑몰에서 옷을 팔 때의 정보인데요. 자, 보세요. 공정위 고시를 보면 옷을 팔 땐 소재, 색상, 치수, 제조국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줘야 해요. 무려 9가지나 되죠. 근데 이 업체는 뭘랬냐? 색상 딱 하나 알려주고 나머지는 전부 싹 다 누락했어요. 이게 말이 되나요? 소비자는 그냥 옷 디자인만 보고 거의 아무 정보 없이 사야 했던 셈입니다.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점은 이 법이 그냥 옛날에 만들어지고 끝!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.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진화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예전엔 결제 다 하고 나서야 알았던 제주도나 섬 지역 추가 배송비를 이제는 결제 전에 미리 알 수 있게 됐고요.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일 때문에 생활화학제품 안전정보 표시도 의무가 됐죠. 법은 이렇게 계속해서 똑똑해지고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판매자 정보 공개, 상품 설명, 미성년자 보호, 여러 가지 규칙들을 살펴봤는데요. 사실 이 모든 걸 하나로 꿰뚫는 아주 거대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. 뭐랄까, 이 법의 정신,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. 법의 마지막 조항은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. 판매자는 광고하고 약속했던 거래 조건을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. 말 그대로 믿음을 지키고 성실해야 한다는 거죠. 바로 이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모든 법의 바탕에 깔려있는 아주 중요한 생각이에요. 거래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. 결국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모든 복잡한 규칙들 있잖아요. 판매자 정보 공개해라, 상품 정보 자세히 써라, 미성년자 보호해라. 이 모든 게 결국 이 하나의 대원칙, 소비자와의 약속, 그 신뢰를 지켜라 라는 걸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었던 셈입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우리를 지켜주는 법적인 권리들에 대해 쭉 훑어봤습니다. 이제 여러분은 판매자 정보가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고 상품 설명이 부족하면 따져 묻고 또 거래 조건이 불투명할 때 당당하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신 거예요. 이 지식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의 온라인 쇼핑은 어떻게 달라질까요?